여러분들은 누군가 만나서 놀자고 하면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어릴 적에는 마냥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놀거리들이 참 많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특별한 놀거리들을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른 표정,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곤 하죠. 여기 조금은 하찮고 사소한 것에도 귀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문화호통 14번째 주인공 사진작가 구본창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오늘 춘천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 작업과 또 제가 작가로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국민학교 시절에 미화반장을 독차지해서 6학년까지 거의 미화반장을 한 생각이 나는데 중고등학교도 미술반을 좋아했지만 막상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70년대에 부모님이 미술대학을 가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셨을 겁니다. 거의. 할 수 없이 부모님의 의향에 따라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4년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중간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화우회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이제 그런 것으로서 제 그 아쉬움을 달래고 방학 때 같이 스케치 여행도 하고 했습니다. 막상 졸업하고 또 군대도 마치고 큰 기업체에 수출하는 회사에 직장을 갖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원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이걸 끝까지 일생 동안 살아야 되는 직업인가 하는 회의가 더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딱 틀에 박힌 생활, 또 대학교 졸업하면 또 인류대학을 가야 됐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들어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되고 이제 뭐 똑같은 루틴한 길을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회의를 갖고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일단 뛰쳐나갈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회사인데 수출하는 회사에서 마침 독일의 지점을 개설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에 이제 처음 내려서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저녁 때는 이제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 때 이제 독일어를 배우러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고 낮에는 이제 신기하니까 독일의 뭐 박물관부터 길거리를 쏘다녔는데 뭐 볼 수 있는 많은 비주얼한 것들이 너무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거기서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쇼윈도에 있는 물건들 뭐 그런 디자인이 잘 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깔려 있어서 발이 아픈 줄 모르고 도착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쏘다녔어요. 고민을 했죠. 정말 내가 여기서 사진을 다시 사진이 아니고 그때는 뭔가 대학을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이런 시각적인 분야의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주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힘도 됐고 내가 아직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독일에 가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이런 특별한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 보면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내가 해간 그 과제물을 가지고 칠판에 갖다 놓고 잘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이 섬세함이나 재주라는 게 나도 쓸모가 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처음으로 내가 가치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시절이 독일에서 물론 낯설고 어렵고 힘든 시절도 많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처음 인생에서 깨닫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공부하면서 어딘가 더 나은 걸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어요. 함부르크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 자신으로서는 유럽의 사진작가들이 찍은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스냅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까티에 브레송이라고 있죠. 앙리 까티에 브레송이나 로버트 프랭크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런 길거리의 스냅 위주로 많이 찍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길에서만 찍는 게 최선인가 다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평소에 책방에서 보던 작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는 함부르크에 살았는데 뒤셀도르프에 사는 작가인데 내가 평소에 책을 보고 안드레 겔프케라는 작가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 그냥 무조건 전화번호에서 찾아서 전화를 걸고 내가 1년 후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사람인데 내 작품을 한 번만 보고 크리틱 좀 해주지 않겠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도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인데 해외에 나가서 사진에 대한 일만큼은 제가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다행히 그분이 흔쾌히 오라고 그래서 뒤셀도르프까지 갔죠. 가서 이제 제가 했던 흑백 사진, 칼라 사진을 보여줬는데 한참 보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 그분 하신 이야기는 당신이 찍은 사진은 유럽의 어느 작가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 너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구본창으로서 네가 지낸 느낀 거를 6년 동안 여기서 찍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함부르크에서 공부할 때 다른 교수님들이 다 잘한다니까 너무 멋있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내가 뭔가 아쉬웠던 그런 점이 바로 이게 내가 아쉬웠던 거구나. 내가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느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말 필요한 일은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시간이 만든 흔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눈에 보이지 않고 어딘가 숨겨져 있고 내 눈을 통해서 다시 그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일상의 하찮은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면은 누가 얼마나 썼는지, 그게 어떻게 버려졌는지, 거기에 표정이 있어야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싶게 되고요. 또 풍경이라든가 어떤 벽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게 먼지가 많이 앉은 벽을 찍은 시리즈도 있는데 그건 일본의 어떤 절에 갔을 때 한눈에 봤을 때는 절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딱 봤을 땐 지저분한 회벽인데 저게 뭐지? 꼭 구름이 그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회벽이 이렇게 아주 평평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그 틈 사이사이마다 먼지가 낀 거예요. 근데 일본 그 절이다 보니까 아주 그 깨끗하게 청소를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 먼지가 너무 예술적으로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런 화가들이 그린 연필 대상같이 구름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찍게 됐는데 그렇게 예를 들듯이 먼지가 낀 벽이라든가 또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그 비누가 아주 조그맣게 닳아가지고 없어지기 직전일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런 경우? 그러면 비누에 그 말라가지고 생긴 주름도 생기고 또 여러 그 기포도 남아있고
그런 그 비누의 표정, 그런 것도 관심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벽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그 담쟁이 덩쿨이 하얀 벽에 자라다가 그게 전부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덩쿨의 그 줄기들이 마치 그 동양화의 붓으로 그린 그림 같이 느껴질 때 그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만큼 그 크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정중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는 걸 관심을 많이 있어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는 특히나 백자가, 우리나라 백자는 다른 청자에 비해서 드러나지가 않죠. 제가 찍은 풍경도 그렇고 아주 일상에 하찮은 걸 좋아했듯이 백자도 청자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지나치다 보면 무늬도 없고 또 완벽하게 원형도 아니고 그런 그 손맛이 나는 하찮아 보이는 그 백자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하찮은 것들은 나한테 목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내 눈에 띄고 거기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보이는지,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텔레파시라고 그럴까?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시간을 갖고 애정을 가지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사진에도 오히려 제 경험 때문인지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이나 존재감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로서 지나가다가 만난 장면을 내가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그 매력. 그게 아마 사진의 그 기록성인데 결국은 그 기록을 해서 바로 그걸 네거티브에 담아서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 날 내가 만난 장면을 다시 암실에서 현상을 하거나 현상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그 희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회화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작가의 또 상상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근데 사진은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그 순간에 만나는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순간을 내가 그 캐치할 수 있다는 그 희열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건 결국은 순간의 기록이고 그 기록이 제가 느끼는 사진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문화호통 14번째 시간 사진작가 구본창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로 지내오시면서 이 작품은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나 그런 대상, 그런 게 있는지. 최근에 내가 그 전쟁의 상흔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생겼어요. 2010년인가? 그때 6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행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전쟁 기념관에서 여러 그 전쟁의 유물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으면서 그 어머니한테 배달하려는 편지가 군인의 품에서 나온 편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머님 전 상서라고 썼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배달이 안 됐으니까 거기 아마 보관이 돼 있겠죠. 굉장히 나한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6.25 그 시리즈를 하면서 그럼 6.25 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계신가 해서 찾아보니까 101살 먹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리즈로 어머니, 101살 먹은 어머니, 또 편지, 또 총탄이 뚫린 철모 이렇게 3개를 시리즈에서 했었는데 그걸 시리즈를 하면서 전 세계의 전쟁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참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의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까지 찍은 일상과 왜 구 선생이 또 이걸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항상 그 시간이 만든 흔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일종의 상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은 결국 어떤 흔적을 남기는데 그게 하나의 그 스크래치 같죠. 백자에 남은 많은 그 표면의 상처도 결국은 100년, 200년 동안에 누군가 만지고 긁혀서 생긴 상처들을 투성입니다. 사실 그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쟁도 어딘가 나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데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미술을 했어서 저도 선생님처럼 미술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 그러다가 미술은 이렇게 단기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진은 금방금방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도 그림을 혹시 그리시는지 궁금해요. 카메라는 드라이하죠, 지금. 기계죠. 근데 붓은 내 몸하고 똑같이 도화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지 한참 그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림은 많이 안 그렸어요. 단지 노트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노트에 이렇게 스케치 같이 드로잉은 하죠, 아직도. 그러니까 붓으로 완전히 큰 작품을 그리진 않지만 그 드로잉이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어느 걸 구별을 해서 내가 이 그림을 놓으니까 억울하다. 뭐 아니면 사진을 찍으니까 그림을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 항상 양쪽을 다 이렇게 오픈하고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순간이라도 기록해놓지 않으면 금세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사진은 순간을 수집해놓은 역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끝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작업을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뭐 남은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촬영한 작업은 굉장히 많죠. 제가 발표한 작품 외에도 뭐 수백만 카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카트 중에 발표 못했지만 프린트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 아직 많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시리즈도 있고 또 후배들한테 제가 겪은 경험한 많은 자료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게 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든 많이 가졌어도 쌓아두기만 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죠. 잘 사용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된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든 그 무엇이든 지금 당장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성민의 더 끌림이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2014년) 세계 민속음악 축전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우리가 세계적으로 서로 민속의 음악을 소통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는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죠. 딸이란 말은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그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단에 해당되겠죠. 저희가 딸이라고 그 그룹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만큼 저희 음악에서 리듬이 비트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딸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구성원 중에 한 3명 정도가 국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음악이랑 파키스탄 음악의 공통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그 어렵지 않게 친숙하게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파키스탄 음악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굉장히 비트가 강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밤이 꺼다닐 수 없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그걸 표현한 거는 똑같지만 그 문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고 우리가 다른 점을 갖다가 비교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다양성이 또 매력이지 않을까요? 네,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와갖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음악을 듣다 보니까 흥이 절로 나고 아주 절로 힐링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도서리하고 그 파키스탄, 인도 그쪽 음악하고가 조화롭게 이 된 음악을 처음 듣고 아주 감동스러웠어요. 한국은행은 관급은행이라서요. 일반 시민하고 가까워지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도 갤러리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하고 좀 더 문화적으로 소통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2월 달부터 저희가 개관 준비를 해서 6월 달부터 전시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 강원도 미술협회도 약 1000명의 작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30대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 강원도 미술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 중에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7인 작가를 선정해서 전시 기획을 하였습니다. 보통 그 서양화를 한다고 하면 오일 페인팅이나 아크릴 또는 이제 혼합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는 아크릴 컬러를 이용을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거는 에나멜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얇은 실선으로 이렇게 드로잉하듯이 그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은 저만 할 수 있는 기법으로 그 새롭게 이제 만든 상태고요. 저는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시면 석치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석치라는 게 돌가루거든요. 그래서 돌가루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체감도 표현을 해줬고요. 춘천에도 청년 문화가 좀 봉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 모여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 중이에요. 이쪽 지역이 뉴욕의 소호나 중국의 798 같은 그런 위치가 되는 게 지금 소망이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시작된 축제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만들어가는 축제인데요. 춘천 아트 페스티벌, 그 흐뭇한 현장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네, 8월에 춘천은 축제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즐거운 축제를 통해서 시민을 만나고 있는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축제를 꿈꾸는 분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춘천 아트 페스티벌 축제 감독 최용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길영우입니다. 네, 춘천 아트 페스티벌 아직도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업적으로만 발전하고 있는 축제들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십시일반이라는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본질을 제일 중요시하고자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축제입니다. 네, 그 십시일반이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네네. 공연에 출연하는 분들이 노게런티라고 들었어요. 아, 네. 뭐 정말인가요? 예, 참여하는 스태프도 마찬가지고요. 예,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재능을 기부하시는 그런 축제예요. 예. 모퉁이 밴드, 제가 피아니스트로 속한 밴드인데요. 저희가 이번 테마는 전반적인 재즈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힐링이라는 테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퉁이 밴드가 한번 여러분들을 힐링시켜드리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신나고,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가 조금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힐링이 되는 매개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Heaven, I'm in heaven, and I
cast their tongue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doesn't free me up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t doesn't free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heir charm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and the heart beats so that I can at least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안녕하세요. 강윤미 트리오에서 보컬과 피아노를 맡고 있는 강윤미입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임유섭입니다. 기타의 박상현입니다. 네, 저희는 드럼 없이 정통 스윙 사운드를 추구하는 어쿠스틱 재즈 트리오입니다. 스윙이 한마디로 댄스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리듬이죠. 한마디로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트로트 같은 느낌? 칙투칙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뺨을 맞대고 춤을 추는 그 순간이 천국처럼 행복하다라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어서 축제 같은 아트 페스티벌에 걸맞는 것 같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doesn't free me up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t doesn't free me up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heir charm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and heart beats so that I can at least be,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out together dancing, out together dancing, out together dancing,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그 재즈라는 그 장르가 사실은 이렇게 처음 접할 때는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근데 한 번 재즈에 이렇게 맛을 들이면은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이 재즈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더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재즈의 매력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듣거든요. 네. 참 어려운 게 사실 재즈라는 장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계속 또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고안해낸 그 표현이 자유로운 영혼의 깊은 교감. 그럴싸한가요? 멋진 말이네요, 진짜. 근데 사실 제가 그 초창기 재즈 음악을 들을 때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 같이 연주를 하면서 정말 못 알아듣는 멜로디와 리듬들을 서로 웃으면서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암호는 뭘까? 저도 해독하고 싶었죠.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깊이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를 들으실 때 그 낯설겠지만 계속 들으시다 보면 그 각 개인의 뮤지션들의 그 결과, 그 캐릭터의 느낌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컨템포러리 재즈 뮤직을 하는 최윤미 트리오입니다. 최유미 씨의 자작곡들은 지금 현재 가장 챌린지한 음악 스타일인 컨템포러리 재즈 스타일로 만들어진 곡들인데, 그러면서도 또 최유미 씨 특유의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 화성들이 잘 담겨있는 그런 음악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재즈의 즉흥 요소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멜로디가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멜로디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주제를 많이 이제 부업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곡 제목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그럼 사랑에 관한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좀 화가 나는 노래면은 화가 나는 노래처럼, 예쁜 노래면 예쁜 노래처럼 그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밴드들이, 실력 있는 밴드들이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공간과 시간이 좀 더 확보된다면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요. 뭐 작은 공연장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뭐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네. 네. 춘천이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맞아요. 저 주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네. 가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아, 휴양지에 온 그 뮤지션이다라고 상상을 하면 춘천이 또 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물론 고향이긴 하지만 춘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환경들 속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네. 아무래도 시장이 작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좀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아트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외부의 뮤지션 그리고 또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만 형성이 된다면 뭐 어느 지역, 뭐 서울이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지역에 내놔도 절대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그런 문화 예술 휴양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좀 만들어 가셔야죠. 앞으로 아트 페스티벌이 이제 나가는 방향이 아마 네. 그 숨어 있는 예술가들, 또 우리 젊지만 실력이 뭐 월등한 그런 아티스트들을 아마 저희가 발굴하고 무대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저희한테 목표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닷새 동안 이런 호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춘천 아트 페스티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내년을 더 기다리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One, two, three.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Let me sing forevermore. You were all alone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find your joy.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 love you. 가을 문턱에 여성 싱어송라이터들과 함께하는 걸앤우먼 로맨틱 콘서트 2014. 아름다운 감성과 낭만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속초 두드림 소극장에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행복한 선물, 연극 행복을 만나보세요. 2014 아리랑 페스티벌 넘어넘어가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펼쳐집니다. 강원도의 담백한 정서를 담은 아리랑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옛 풍경을 담은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갤러리 송암 아트리움에서 추억 속의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팡질팡 방황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풍경도 만날 수 있고 또 뜻밖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텅 빈 시간의 언덕을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 홀씨를 떠나보낸 민들레처럼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있는